이제 다시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회계 기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재무 상태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걸 따져주시는 걸 재무 상태라고 했죠? 그쵸? 이런 재무 상태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뭐 있어요? 자산.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어요? 부채. 그리고 세 번째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맞나요? 자,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막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자산 누구 거? 자산은 내 거. 다시 바꾸면 우리 회사 거. 우리 회계는 항상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장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장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거, 내 거, 자산.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얘가? 빚이죠, 빚? 그죠? 남한테 갚아야 할 빚을 우리가 부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본은 내 거에서 남의 걸 빼고 난 나머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진짜 내 거. 진짜 내 거를 우리가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깊이 들어가면 우리 프린트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는 기업이 장래에 갚아야 할 빚, 채무를 우리가 부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우리 재무회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표야? 재무 상태표.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이고요. 이 재무 상태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여러분이 약식으로 조금 보실 수 있게끔. 회계상에서 모든 선은 다 빨강 색깔로 그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이렇게. 양쪽에 좀 삐뚤어졌네요. 자, 우리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차변이라고 해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변이라고 해요. 다시 바꾸면 얘는 들어오는 변이다 라는 뜻이고, 얘는 나가는 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당연히 제목으로 뭐라고 있겠어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왼쪽에는 당연히 우리 회사 이름이 있어야지 돼요. 자, 주식회사 셀파입니다. 주식회사 셀파.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지금 이 장부가 언제 거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일정 시점. 어느 시점에 작성이 된 거냐 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자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여기에다가는 단위를 화폐 단위를 뭐를 쓸 건지, 저희는 원을 쓰고 있지만 삼성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억원이다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 쓰는 거에 대한 생략이 조금 가능하겠죠? 자, 차변에다가는 뭐를 기록하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자산의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대변에다가는 부채 및 자본을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적어요. 자, 그러면
자산은 내 거라 그랬고 부채는 남의 거라 그랬고 내 것에서 남의 것을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산에 제일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서부터 적는다. 뭐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 뭐 100만 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당좌 예금 뭐 200만 원이 있습니다. 단위가 5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돼버렸네요. 자, 단위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들 쭉 나열해 줄 수 있고요. 뭐 부채서부터 나열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뭐 밑으로 부채 자본까지 쭉 갖다 적어요. 문제는 뭐냐? 자, 이제 얘네들의 합계를 내게 되는데, 자, 위에는 한 줄, 밑에는 두 줄. 위에는 한 줄, 밑에는 두 줄.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한 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는 합계선이라고 불러요. 항상 모든 장부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한 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총 누계를 갖다 적는다. 뭐 예를 들어서 누계가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밑에 두 줄 선이 있는데 이 두 줄 선은 우리가 이제 장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마감선이에요. 장부가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면 대변이 5천만 원이니까 차변도 얼마 돼야 된다고요? 5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회계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바로 얘네요. 그래서 회계는 항상 금액이 딱딱 떨어져야지 돼요. 여기서 만약에 얘 5천만 원인데 얘 4,9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장부가 뭔가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리가 회계의 자기검증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을 서로 항상 일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출업과 구하냐고 약식 T자 계정을 잠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모든 회계는 이렇게 T자 계정으로 크게 이렇게 T자 계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좀 아까우니까 얘는 조금 이따가 지우고요. 여기 있는 제목만 다시 지워서 이제 두 번째 경영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경영성과. 우리가 우리 회사의 흥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경영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성과에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수익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맞죠? 수익은 뭐를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쉽게 우리 번 돈, 벌어들인 돈, 번 돈을 우리가 수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은 뭐예요? 쓴 돈, 지출한 거. 지출한 금액은 우리가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수익, 번 돈 뭐라고 되냐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결과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수익이라고 한다. 우리 아까 자본이 뭐라 그랬죠? 진짜 내 돈. 진짜 내 돈. 그런데 수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내 돈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진짜 내 돈이 많아진다. 그래서 수익은 자본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쓴 돈, 지출한 금액. 그러면 자 비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의 결과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을 비용이라고 한다. 돈을 쓰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내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본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죠? 그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익, 경영성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남는다. 맞죠? 반대로 우리가 회사를 처음 설립하다 보면 이익보다는 처음에는 쓰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일 수도 생겨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됐다. 수익이 더 적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생긴다?
손실이 생기게 된다. 무슨 말인지 가 되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는 외우시지 말고요. 이 식 하나만 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생겨요. 맞죠? 이거는 우리가 플러스가 생겼을 때는 이익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는 뭐가 생긴다? 손실이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커지면 그만큼의 손실이 생기겠죠. 마이너스로 답이 나오게 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얘네들 수익과 비용을 외부에다가 또 알리려니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보고서가 바로 뭐다?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포괄 손익계산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다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괄 손익계산서의 제일 큰 특징 두 가지는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일정 시점이라 그랬죠. 너 지금 얼마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있어요. 그럼 진짜 내 돈은 얼마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너 지금 얼마 벌었어? 라고 물어보면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버는 거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너 오늘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얼마 벌었습니다. 이게 수익.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 회사 올해 얼마 벌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나타내 주셔야지 되는 거. 자, 아까와 이제 재무상태표와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몇 월 며칠 현재라는 말이 따라다녔어요. 이제 얘를 손익계산서로 바꿔볼게요. 손익계산서.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정 과목들이랑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수정이 돼야지 될 거고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자, 제목에는 당연히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라고 붙겠죠?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회사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화폐 단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뭐라고 적히냐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제일 큰 특징. 이해가 되셨나요? 자, 손익계산서는 차변에는 비용을 적어요. 차변에는 비용을 적고 대변에는 수익을 적어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아까 양쪽의 합계금액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했어요. 회계의 제일 기본 원리예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 100억 벌었는데 100억 썼어요. 그럼 우리 회사 문 닫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번 대로 다 써버리면 우리 회사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뭐 수익에 기본적으로 뭐 계정 과목들 뭐 상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입니다. 뭐 매출서부터 시작을 해요. 뭐 얼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비용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급여라든지 뭐 각종 비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합계 금액을 일단 빼고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익이 뭐 100억이 생겼다. 수익이 100억이 생겼다. 근데 비용이 70억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100억을 벌기 위해서 70억을 썼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100억에서 70억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30억이 남죠? 그쵸? 이 30억을 우리가 빨간 색깔로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단기 순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양쪽의 합계 금액은 똑같이 얼마가 돼요? 100억, 100억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남는 돈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도 자, 마트를 한번 가볼까요? 마트는 고객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가요. 그러면 하루에도 장부에다가 기록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많은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집계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매일매일 장부를 기록을 해야지 되니까 이제 자, 거래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이제 또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문의 밑에 이제 보시면 거래와 분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거기에 우리 거래라고 하는 거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요인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교재를 가지고 나갈 때 자세히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거래다라고 하는 거에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사장님 여기 셀파 학원인데요. 짜장면 50그릇, 탕수육 50개 갖다 주세요.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열심히 막 만들고 있겠지? 그러고 있다가 한 10분 지나서 한 20분쯤 지날까? 20분쯤 사장님 취소요. 어머, 중국집 사장님이 주기로 쫓아올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회계상에서는 이런 거 우리가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았을 때 분명히 거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음식 조리를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난 전화통화 한 통화만 했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도 나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해야지만 장부에 기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려면 네. 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거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라는 걸 해야지 돼요. 거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데 거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에 무슨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증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다라고 하지만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것들. 거래가 아닌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 제일 첫 번째, 우리 꼭 약속해, 뭐 이렇게 해서 약속했다. 저 내일 뭐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회계상의 장부상에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이 약속이 이행돼야지만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계약하는 거, 약속이랑 뭐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상품 주문하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 직원을 채용하는 거, 혹은 담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또 회계상에서 거래인 것들이 또 조금 있어요. 회계상에서 거래인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 창고에 물건을 이렇게 쌓았는데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거래예요?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장부에다 기록해야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고라고 하는 내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났으니까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든지 또 혹은 제가 우리 친구가 오늘 돈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돈 빌려줬어요. 그럼 돈 빌려준 것까지는 거래죠.
돈 빌려줬으니까 우리는 자산이 감소했고 또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어머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있네요. 거래예요?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상에서. 왜냐하면 나는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회계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학원에 있는 컴퓨터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에어컨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예, 미쳤나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에어컨의 가치도 어떻게 돼? 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또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또 지나가면서 하나씩 더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인 것 아닌 것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부상에다 내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증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원인이어야지만 증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이 원인이어야지만 우리는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이 장부에다 기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우리가 분계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 크게 양쪽 둘로 나눴죠? 왼쪽을 뭐라 그랬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재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분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적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래가 발생을 하면 어느 계정, 우리 앞에서 재무상태표, 자산의 계정 과목들 한번 살펴봤나요? 우리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있는 거. 그래서 계정 과목,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이런 것들 계정 과목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변에, 변은 우리가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뭐랑 뭐? 차변과 대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적을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분계를 하게 되면 분계는 이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의 루카 파치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복식북이라는 걸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기술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방식에 바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짝대기 하나 걸었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을 하자.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산밖에는 없어요.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제일 기준점으로 가지고 간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뭐를? 자산을 기준으로 적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다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하자. 대신에 반대쪽에다가는 자산이 증가했으면 반대쪽에다가는 왜 증가했는지, 왜 감소했는지, 자산이 감소했으면 반대쪽에다가 왜 증가했는지, 왜 감소했는지를 이유를 갖다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증가할 때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부채가 감소할 때, 이제 감소할 때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자산이 증가할 때 부채가 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자산이 감소할 때 부채가 같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오면 저는 빌려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죠. 빌려온 거 내 마음대로 쓰려고 빌려온 거니까. 그래서 내 자산이 증가해요. 대신에 내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죠. 빌려온 거다 이거.
나중에 갚아야 한다. 다시 바꾸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빚을 갚았어. 빚을 갚게 되면 저는 자산이 나갔죠? 그렇죠? 자산이 나가게 되고 그것만큼 부채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건 이제 거래 판료소에 맞춰서 하는데 뭐 기본적인 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거래 판료소는 우선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래 판료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저야 뭐 20년이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거래 판료소 프린트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 거래가 일단 가장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계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정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걸 보셨는데 계정 과목이 전부 다 계정 계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T자 계정 계좌들을 예를 들자면 여기가 현금, 뭐 당좌 예금, 뭐 외상 매출금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만 보여드릴게요. 외상 매입금이 있다. 그러면 현금이 예를 들어서 차변에 100만 원이 있고 대변에 30만 원이 있다. 뭐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뭐 200만 원이 있고 대변에 뭐 70만 원이 있다. 외상 매입금 대변에 뭐 500만 원이 있고 차변에 200만 원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장부를 딱딱딱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현금 자산이에요. 현금 자산. 자산은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이 감소니까 우리 현금이 100만 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었고 우리 회사에서 현금 30만 원이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 이제 금고에 현금은 얼마 남아있죠? 70만 원만큼 남아있겠죠? 맞나요? 현금 100만 원 들어왔고 30만 원 썼으니까 그러면 금고를 열어보면 여기 70만 원이 있을 거다. 이 얘기고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에요. 그럼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라 그랬죠? 외상 매출금 증가. 내가 외상값 받아야 될 게 200만 원이 있구나. 그럼 외상값이 70만 원 줄었어요. 무슨 얘기야? 내가 돈 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한테 다시 130만 원만큼의 돈을 더 받을 권리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외상 매입금 계정을 보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이제 부채는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해요. 그래서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내가 외상값 갚아야 될 게 90만 원이 있구나. 그리고 갚은 게 200만 원이 있구나. 그럼 내 머릿속에는 또 뭘 기억해야 돼요? 나 외상값 갚을 거 아직도 300만 원이나 남아있네.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장부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눈에 보고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차변과 대변에 이제 항상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프린트물의 제일 마지막에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서로 짝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건데 이걸 분계라고 했잖아요. 거래가 발생하면 어느 계정에 현금에 차변에 적을 건지 대변에 적을 건지 또 얼마를 적을 건지 이렇게 나눠주는 걸 이제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분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일단 한 가지만 알고 갑시다. 오늘 한 가지만. 자 짝대기 그어놓으면 왼쪽을 뭐라 그랬죠? 왼쪽을 차변, 왼쪽을 뭐라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계를 하게 되면 원칙은 얘네들을 다 먼저 외우고 얘네들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으시려면 그냥 간단하게 자 들어오면 차변에 뭐라고요? 들어오면 차변에 그리고 나한테서 뭔가 나가면 대변에 기록을 한다.
그런데 가끔은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서 내가 상품을 100만 원어치를 사왔다 현금 주고 그러면 나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니까 양쪽에 같이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진우님 버스 타고 우리 모란시장 좀 잠깐 다녀올래요? 이렇게 출장비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진우님은 가서 뭐예요? 버스비를 내고 버스를 타겠죠. 그러면 버스를 줘요? 안 주잖아요. 나를 거기다 옮겨주는 거지. 그럼 돈을 쓰기만 하고 받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나가기만 하고 들어온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들어왔다. 그러면 반대쪽에다가는 얘가 왜 들어왔는지 갖다 적으시는 거예요. 또 나갔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다가 왜 나갔는지를 갖다 적는 거.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렇게 갖다 적으면 이게 분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버스를 타는데 1,000원을 썼다.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한 2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는데 현금으로 1,000원을 썼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1,000원이 빠져나갔죠. 그쵸?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현금이 나갔어요. 얼마가요? 1,000원이요. 근데 나한테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버스 타는데 쓴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교통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비 교통비라고 합니다. 1,000원. 자, 이거는 우리가 개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개정 과목은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외워 주셔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제가 은행에다가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현금을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또 현금 100만 원이 나가겠죠. 맞나요? 현금 1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대신에 은행에서 제 통장에다가 돈 100만 원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주겠죠. 저는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갖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분계라고 하는 거다. 뭐라고 한다고요? 분계. 이제 다음 시간은 이 분계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쭉 분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잘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시면 메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